누나가 엄마에게 달콤한 제안을 하는 거야. 엄마하고 나하고 주소를 옮겨서 내 성적에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농어촌 전형을 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달콤한 거야. 근데 저도 사실 지금 생각해봐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녀가 고집을 부릴 때가 있잖아. 그런데 어떨 때는 그 고집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절대적으로 그 고집을 들어줄 수 없을 때가 있거든. 그럼 어떨 때 그러냐 하면 허당 엄마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극기 모임 했잖아. 그때 극기 모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잘 놀고 서로 잘 어울렸잖아. 어머니들이 늘 아이의 사회성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아이가 너무 잘 놀고 그래서 굉장히 기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 일단 즐겁게 놀았다니 참 다행이네요. 우리도 즐거웠지 않니? 저희도 즐거웠죠. 근데 이제 우리만 즐거워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건 있어. 유치하는 사람이 즐거우면 대상자도 거의 대부분 즐거워해. 그래서 나는 항상 행사를 할 때 나에게 즐거웠니? 라고 질문을 한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실질적으로 같이 즐거웠다니까 뿌듯함도 있네. 그렇지. 그리고는 층이 있기를 캠핑을 한다거나 다음에 또 그런 걸 하자라고 했는데 엄마가 캠핑하려고 진짜 열심히 알아봤다? 그리고는 캠핑장을 예약하려고 했더니 7월이 휴가잖아. 휴가철이죠. 그렇지. 그래서 캠핑장 예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생각해낸 게 펜션을 통째로 예약을 해서 캠프를 진행할까 하고 생각을 한 거지. 통째로 빌리나요? 세 채. 대단한데? 그래서 오늘은 캠프 홍보를 할까 해요. 날짜는 7월 19일에서 20일까지 1박 2일. 장소는 양평에 있는 펜션이야. 대상은 부모님과 자녀. 근데 부모님 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 한 분만 오셔도 되고 두 분 다 참석하셔도 되고. 내용은 어떤 걸 할 거냐 하면 자녀들은 다중지능 이론 중에 추리력과 공간 지각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데 활동을 통해서 할 거고 그 시간 동안 부모님들은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의 지능을 높일 수 있는가를 강의를 들으면서 Think Aloud라고 하는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배우게 될 거야. 신청 방법은 게시글에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게시글에 참고를 해서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하다가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자신이 마음대로 뭔가 결정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 특정 시점 사춘기를 지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요즘은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렇게 되는데 물론 어렸을 때부터 고집을 부리는 애도 있긴 있어. 그런데 고집을 안 부리던 아이도 사춘기가 되면 대부분 다 고집을 부리잖아. 네. 이 아이의 고집을 어떤 부분은 인정해주고 어떤 부분은 부모가 권위를 잃지 않으면서 자녀의 고집이 잘못됐다는 것을 교육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럴 것 같아요. 무조건 그 고집을 힘으로 꺾어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올바르지 않은 주장인데 그걸 무조건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사이에서 좀 고민될 것 같아요. 그렇지. 학원에 하루 빠져도 되냐 안 되냐 학원에 지각하는 거 가지고 부모하고 자녀가 서로 제 시간에 가야 한다 늦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녀는 5분 늦는 거 가지고 뭐 그러냐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이건 정말 좀 쉽지가 않아. 근데 그거 자주 일어날 것 같은 게 A 입장에서는 어차피 학원 가도 앞에 5분은 선생님이 뭐 늦게 오거나 아니면 다른 얘기해서 안 들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 이것처럼 할 말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 그런데 절대적으로 부모가 할 말이 있는 게 또 있어.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그렇지. 그게 바로 안전과 관련된 안전성과 법과 관련된 정당성이거든. 이거는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이거야 지켜야 해 이렇게 말했을 때 자녀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사례를 하나 설명을 할게. 누나가 지금은 교사지만 옛날에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 네. 거기에서 면접 내용이 지금 방금 말한 정당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 뭐라고 면접 질문이 있었냐 하면 사례를 몇 가지 주면서 이 중에서 가장 큰 잘못을 한 게 어떤 것이며 가장 작은 잘못을 한 게 어떤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설명을 하라는 면접이 있었대. 그 사례가 어떤 거냐면 A4 용지와 클립과 과자를 집에 가져간다. 지각을 하거나 업무 시간에 딴짓을 한다. 세 번째, 상사의 뒷담화를 한다. 등등등등 몇 개가 있었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가 가장 큰 잘못인 것 같고 뭐가 가장 작은 잘못인지 잠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큰 잘못이고 어떤 게 가장 작은 잘못인 것 같아? 저는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렇지. 어릴 때부터 엄마가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넌 알고 있지. 누나도 그때 갈등하지 않고 상사의 뒷담화가 가장 작은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면접관이 상사의 뒷담화를 하면 팀워크를 해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왜 가장 작은 잘못인가? 이렇게 재질문을 했다는 거야. 그럴 때 누나가 그랬대. A4 용지나 클립이나 과자는 물론 작은 물건이지만 이거는 횡령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각이나 업무 시간에 딴짓을 하는 거는 업무 태만으로 생각하고 계약을 어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이거는 법과 관련된 것과 계약을 어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성과 관련된 일이잖아. 그리고 세 번째, 상사의 뒷담화는 팀원들하고 하는 거는 팀워크를 해칠 수 있지만 난 집에 가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하소연을 할 생각입니다. 라고 했대. 이건 상당히 감정적인 부분이거든. 그전 영상 중에 엄마가 안전성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당성, 세 번째 감정성, 네 번째 효율성 순서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에게 타인의 안전과 너희들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했고, 감정은 서로 존중하고 조율해 갈 수 있어 라고 했고, 뭔가 점수가 잘 나오거나 효율에 관한 거는 가장 낮은 부분이야 라고 했잖아. 그렇게 접근해서 누나는 채용이 됐거든. 이것처럼 자녀의 안전에 있어서는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절대적으로 그 권위를 이용해서 자녀에게 교육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법이나 규칙과 관련된 거는 또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있어. 그런데 감정과 효율에 있어서는 자녀의 고집을 꺾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방금처럼 학원을 가냐 안 하냐, 공부를 몇 시간을 더 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 가지고는 자녀하고 갈등을 했을 때 부모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뭔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갈등을 할 때 안전과 관련된 거와 정당성은 부모가 양보를 절대 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서로 의논해서 자녀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거지. 서로 조율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자녀가 고집을 부릴 때 가회를 해야 해, 학원을 가야 해, 공부를 4시간은 부족해, 5시간을 해야 해, 이런 거 가지고는 부모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나의 내담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다. 눈이 오는 날 자전거를 타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아이, 학원에 가는 걸 지각하는 아이, 그리고 부모님에게 예의 바르게 말을 하지 않는 아이 등등등등 얘기하면 부모님들은 학원에 지각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하거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거는 눈 오는 날 자전거를 타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아이야. 이건 안전과 관련됐기 때문에 미끄러지면 자기가 많이 다치거나 타인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고, 학원에 가는 거는 그의 의미가 성적이 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면 조금은 여지가 있는 부분인 거지. 그러게 학원은 오히려 약간 공부의 보충 개념이니까 효율성 쪽에 더 가까운 것 더 같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방법의 차이인 거야. 학원이 꼭 싫다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법이나 어떤 규칙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는 안전과 정당성과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지. 누나가 면접 때 그렇게 잘 답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과거에 우리가 그런 일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우리도 서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할 수가 있었거든. 어떤 일이 있었죠? 누나가 그 농촌 전형이 되는 자사고를 다녔잖아. 그래서 누나가 입학을 딱 하고 나니까 대부분 농촌 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주소를 옮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나가 다녔던 학교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농어촌 전형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나가 엄마에게 달콤한 제안을 하는 거야. 엄마하고 나하고 주소를 옮겨서 내 성적에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농어촌 전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니네 누나가 또 얼마나 말을 잘하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달콤한 거야. 근데 저도 사실 지금 생각해봐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엄마가 항상 얘기했지만 감정이나 욕심이나 그런 건 엄마도 똑같거든. 했더니 살짝 됐다? 근데 아빠가 옆에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나도 막 흔들렸거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늘 어렸을 때부터 안전성과 정당성을 강조한 사람이 지금에 와가지고 편법을 써가지고 내 자녀를 좀 더 좋은 대학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되면 엄마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 모범이 되는 모습은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아이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많은 편법들을 저지르고 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내가 그랬지. 너는 사회의 지도자로 살아갈 거니까 그래서는 안 돼!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 근데 실제로 이게 10대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가치관을 그렇게 심어버리면 삶의 모습 자체가 좀 그런 모순적인 선택을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만인 앞에서는 이게 바른 모습이야 하고 뒤에는 내 자녀를 챙기는 엄마가 되는 거지, 엄마도. 그래서 안 돼! 했거든. 그런데 누나가 뭐라 했냐면 엄마 나는 정치인으로 살 것도 아니고 사회의 지도자로 살지 않을래. 그러니까 하자! 이러는 거야. 논리적이야. 아주 논리적이야. 근데 그게 또 덧붙인 말도 있다. 경찰도 해. 이렇게. 아, 경찰인 그 부모님을 둔 애들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더 달콤하게 들렸지. 누나가 또 그 설득력이 대단하잖아. 그래도 끝까지 꿋꿋이 이겨냈거든. 네. 세월이 지나서 이때를 생각하면서 나는 과거를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 나 스스로. 근데 결론은 늘 흔들릴 때 마지막에 바르게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 지금 어떻게 됐느냐를 보면 사회의 지도자로서 누나가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 교사가 그게 되는지는.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의 아내는 되었어.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를 만들어주고 가르치는 교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사회의 지도자를 가르치는 교사라고 말을 하니까 굉장히 와닿는다. 어쨌거나 그런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또 누나가 나한테 교사가 되면서 엄마 요즘은 교사가 굉장히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담임 교사가 될까? 그러길래 내가 그때는 내가 어릴 때 너에게 가르친 것처럼 안전과 정당성과 관련된 일은 양보하지 말고 나머지 감정과 효율성은 아이들하고 조율을 해서 잘 지내. 그리고 너가 수업이 재밌고 행복하면 아이들도 수업이 재밌고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조언을 해줬거든. 누나는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누나가 아들을 낳았잖아. 그 아들에게 엄마처럼 갈등은 하겠지만 결론은 안전과 정당성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엄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겠죠? 조금 의심스러운데. 아들한테 자기가 먼저 그렇게 편법 쓰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 누나가 종교 지도자의 아내가 되는 것부터가 제대로 안전과 정당성을 양보하지 않고 살겠다는 답이 아닐까? 그럼 결심이겠죠. 그렇지. 난 그렇게 믿는 거지. 아이들아,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길. 언제나 어디서나 남이 보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떳떳한 어른이 되길. 네,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말과 행동이 참 쉽지가 않아. 호당 엄마. 오늘은 고집을 부리는 자녀에게 어느 정도는 양보해도 되는 것과 양보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촬영을 했어. 우리는 참 연약한 인간인 것 같지 않니? 그걸 받아들이고 노력해가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다면 엄마 지금 그때 그 선택을 후회하시나요? 아니면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다시 이런 순간이 오면 또 기가 팔랑거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그런데 결론은 또 잘 선택하려고 하지. 우린 앞으로도 아마 많은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다. 그런데 그럴 때 흔들리는 마음을 뒤로 하고 바른 선택을 하면 자녀가 존경하는 부모는 되지 못해도 존중하는 부모는 될 거로 생각하고 난 너희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그런데 너희들에게 존중받는 부모라고 나는 생각은 하거든. 어떠니? 전 존중도 하고 존경도 해요. 아, 무슨 존경까지? 고맙네. 최고의 선물이다. 지금까지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